이번 시간엔 우리나라 IT 플랫폼의 최강자 네이버, 카카오. 전반부에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이렇게 뛴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될 것 같고, 후반부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카카오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꿈을 그리는지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가장 이제 타격이 없는 쪽이 IT 쪽이 매우 강세였다는 거 이미 아실 테고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종 수익률 나타나 있는 건데, 뭐 넥슨, 아마존, 블리자드, EA 상위에 있고, 뭐 밑에 텐센트도 괜찮고요.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쭉 있어서 평균 12%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 올해에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카카오, NC소프트, 우리 오늘 봐야 될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그런 섹터들이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속한 부분이 여기 컨텐츠, 광고, 인터넷 이쪽이죠. 게임도 카카오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보면 컨텐츠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컨텐츠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 광고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 광고 쪽 얘기하는 거고요. 온라인 광고는 컨텐츠 쪽과 더불어서 더 성장세가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요거는 전통적인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은 뭐 광고주 예산 축소됐는데 이커머스 연결되면서 성장 가속화되고, 모빌리티는 그냥 그렇고, 웹툰 이런 것들 이건 콘텐츠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인터넷 이 콘텐츠 같은 것들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게임도 마찬가지로 뭐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 회복될 때도 가장 IT 기업, 특히 카카오, 네이버가 가장 빠르게 반등했고 주가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네이버가 시장 평가가 38조 정도 되죠. 가장 큰 게 라인과 야후재팬에 지홀딩스 있고, 쇼핑, 그리고 파이낸셜, 웹툰 이런 자회사들을 포함해서 38조의 시장 가치를 받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23조인데 뭐 카카오 M 이건 엔터테인먼트죠. 그리고 게임즈, 뭐 페이, 뱅크, 페이지 이건 웹툰 관련된 거고, 모빌리티, 커머스 자회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죠. 가장 큰 건 역시 아무래도 이 페이랑 뱅크 그리고 페이지 이 두 회사의 가치에서 가장 봐야 될 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 산업이 있던 거죠. 포털 사이트가 거의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쪽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플랫폼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신저를 통해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엄청나다 할 수 있죠. 카카오 시장 평가 보시면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를 받고 있고, 앞으로 IPO 상장 할 예정입니다. 매출 비중 나와 있는 거 톡비즈, 포털비즈 이 광고죠. 그리고 게임, 뮤직, 뭐 유료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핵심적인 것 광고고요. 이 광고는 스마트폰 메신저 플랫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자회사의 이제 IPO 기업 공개 타임라인도 있는데, 올해 이제 페이지랑 게임즈가 아마 상장할 것 같고, 내년에는 뱅크, 페이, 웹툰, 그리고 모빌리티, 네이버 파이낸셜 쭉 가서 뭐 M, 네이버 포레스트까지 이런 상장 계획이 있다라는 걸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자회사들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장만 괜찮다면 뜨거운 관심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지금 작년까지인데요. 보면 성장세를 보이는 쪽이 톡비즈와 포털비즈 여기 아래 두 개 있는 이 부분에 이 매출 신장이 상당했고, 올해는 더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수익성 개선 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이상의 그런 고성장. 지금 과거에는 카카오 영업이익이 안 난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카카오 장사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죠. 비즈보드의 광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거래액과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선물하기 있죠. 이거 저도 잘 사용하는데 뭐 가격이 비싸다 싸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용하기 편리하잖아요. 아는 사람 생일 때 선물하기 좋더라고요. 이쪽도 성장세가 좀 괜찮다라는 거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과 일본 웹툰, 이 카카오 재팬에서 하는 그런 피코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카카오는 매출이 우상향하는 사업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타당하죠. 이어서 네이버 보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 페이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 매출도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뭐 이쪽 컨텐츠 서비스는 조금 뭐 정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 잘 나오죠. 카카오 지배 구조를 좀 보면요, 카카오 대표 있고 KQ홀딩스 그리고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은 뭐 카카오가 지금 게임즈, 페이지, 페이, 카카오뱅크, 모빌리티 모두 다 지금 최대 주주죠. 장악력은 확실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지분 쪽에서 싸움 날 일은 없는 회사죠. 주가가 지금 2018년도까지 썩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급상승하는, 여기서 본격적인 시세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다 아시는 얘기고, 중요한 거만 보면 이 카카오가 이제까지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영업이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이런 회사채 발행이 꾸준하게 있었죠. 그래서 뭐 회사채를 발행하고 계속 영업 자금들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뭐 회사채를 조기상환하고 코스피 이전하고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출범했고,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해서 모빌리티 같은 거 쭉 나오고요. 여기 해외 주식 예탁증권 GDR을 1조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카카오 M 여기 이쪽은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고요. 이렇게 카카오 커머스 분사시켰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획득했고요. 카카오 커머스까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출범했고요. 바로증권이 됐죠. 톡비즈 광고 붙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영업이익이 3천억, 4천억씩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안 좋았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기대감, 신사업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비용 증가 때문에 실적 부진이 있었고,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톡비즈 신사업 매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뭐 20% 정도는 거뜬하게 찍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뭐로 작용하는지는 2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지분 구조 보면요. 네이버는 이해진 GYO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얘도 뭐 자회사로 잘 지배되고 있고, 흔히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웹툰, 파이낸셜까지, 지홀딩스를 통해서 라인이 또 있으니까 라인의 줄 이런 것들이 딸려 있죠. 그래서 네이버도 지분 구조가 탄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 뭐 네이버 자회사 소프트뱅크가 G홀딩스를 상장해서 야후재팬과 라인을 이런 장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주가도 둘 다 좋습니다. 매출 구조 보면 이렇게 지금 광고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요거랑 요게 둘 다 광고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따로 분리를 했죠. 광고 시장에서 너무 네이버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 비판을 받고 나서 분리를 해놨는데, 이 광고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CPM은요 배너 광고죠. 배너가 노출될 때마다 네이버가 챙기는 그런 광고고요. 비즈니스 플랫폼 여기 CPC랑 CPS는 이건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나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판매 한 건, 세일당, 판매 건당 네이버의 매출이 생기는 거죠. 파워링크로 광고된 거 폴리캐스트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 쪽에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광고비가 주된 수입인 회사고요. 분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광고 수익만 해도 한 53% 정도 되는 그런 절대적인 회사입니다. 플랫폼에 가진 힘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네이버는 사실 카카오랑은 비교하기는 좀 그랬는데, 지금이야 이제 요즘 비교되지만 원래는 주가가 미리 뛰었던 회사고요. 2013년도부터 쭉 보시면 2배 주가 상승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고, 네이버 페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컸고, 뭐 쭉 보면은 뭐 네이버 TV, 네이버 웹툰 분사 이런 것들, 뭐 컨텐츠 시장들 사업 확대해 나가면서 104%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바이브 시리즈 이런 거, 뭐 라인 회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뭐 회사 자금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고, 바이브랑 시리즈가 큰 어떤 뭐 시장 반응을 못 만들면서 주가 하락이 이쯤에 있었고, 네이버 페이 이제 물적 분할 발표했고,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까지 설립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이뤄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전 세계 증시 전체가 얻어맞은 상황에서 네이버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대신에 빠르게 주가 상승을 이뤄냈었던 거고, 네이버 플러스 출시하고 네이버 통장, 파이낸셜 쪽으로도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였다.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나타내는 건데, 라인 가입자 수 증가할 때 이때 좋았고요. 그리고 뭐 또 성장 성체, 뭐 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좀 밀려 내려왔던 거고, 네이버 쇼핑이랑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뭐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절대적인 네이버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 좋았고, 또 이제 비용 증가, 방금 보셨던 대로 라인 적자 확대, 본업 사업이 썩 성장세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흐름에서 중화업이익도 많이 빠졌었고요. 이제 라인과 야후의 합작법인 설립됐고, 네이버 파이낸스 분할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크게 이뤄냈던 거고, 앞으로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을 걸로. 두 회사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흐름 비교해보면요, 뭐 사실 비교하기 좀 과거에는 좀 그랬죠. 이 네모 칸에 있는 이 부분은 네이버가 뭐 절대적으로 잘 나왔고, 카카오가 이제 영업이익 돈을 잘 못 벌 때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가 좀 밀려 내려왔을 때 카카오가 좀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올라왔고, 영업이익 자체는 네이버가 훨씬 많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확대를 쭉쭉쭉 해나가고 있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카카오가 네이버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영업이익 자체는 네이버는 뭐 거의 1조 이상, 작년에 7천억 정도 영업이익 만들었지만 카카오는 뭐 고만고만하죠. 카카오는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 나온 적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성장세가 중요한데 이제 작년에 2천억 만들었고요. 영업이익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거죠. 신사업에 대한 영업 적자 추이 나와 있는 건데,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안 좋았다가 적자를 이제 회복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신사업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기업의 영업이익에도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비교하면 카카오가 더 높죠. 지금 카카오가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카카오가 좀 투자하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오너십 얘기인데, 두 회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알파벳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텐센트 쪽에 더 유사하게 기업의 미래를 보고 그리는 것 같고요. 핀테크, 웹툰, 쇼핑, 모빌리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처럼 가지 않냐, 텐센트랑 더 유사하다고 보긴 합니다. 네이버는 소유와 경영권을 분리했죠. 창업자분께서 이사회에서 지금 내려갔죠. 이사회 내려가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뭐 공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기업의 중대한 결정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운영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변대규 한성숙 체제로 이어가고 있죠. 지금 카카오는 좀 다르죠.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 자회사들의 장악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생각대로 기업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미 주요 자회사들의 가치가 12조가 넘는다. 이 무형자산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조금 빈약한 편이죠. 미국에 비해서. 무형자산 가치평가법이 세 가지인데, 지금 시장가치, 그리고 비용 접근 방법, 그리고 기대수익, 뭐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흔하게는 시장가치와 기대수익 평가 쪽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뭐 에비타나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무형자산을 평가를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이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보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 85%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아직 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한국에서는 조금 멀지 않나라는 건데, 지금 카카오 네이버는 확실하잖아요. 지금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 언급드리는 그런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칠 만한 기업은 없죠. 그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 무지막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좋은 평가를 이미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 코스피, 코스닥인데 무형자산에 대한 비중이 S&P 500에 비해서 현저히 낮죠. 36%, 코스닥은 63%입니다. 합쳐서 39%인데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가치평가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에 대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가총액을 더 줘도 되지 않나, 멀티플을 조금 더 플러스해도 되지 않나. 무형자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보면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면요,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가지는 가치가 상당히 높죠. 뭐 90% 쉽게 넘는데, IT 소프트웨어 쪽은 뭐 핵심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고요. 이미 해외의 그런 기업들은 그런 평가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이다, 뭐 이런 얘기죠. 무형자산은 3천억, 그리고 여기 카카오는 3조 5천억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 상당히 비중이 낮죠. 지금 뭐 97%, 세계적 기업들의 90%대의 무형자산 비중을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무형자산을 거의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형자산 비중 나와 있는 거 보면요, 보면 하나씩 보시면 뭐 3%밖에 안 되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받고 있긴 하지만 40%밖에 안 되죠. 해외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카카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형자산의 증가와 동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카카오뱅크 영업 개시, 카카오 페이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따라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뭐 네이버 이제 이어서 보면 이런 지분 투자들 보면은 뭐 AI, 웹툰, 기계학습, 음성인식, 개인 방송 플랫폼 이런 것들 지분 투자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무형자산이 상당히 많은데, 뭐 시장 평가는 영 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돈이 될 거냐는 좀 그런 물음에 답을 못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긴 합니다. 자, 광고 시장을 보죠. 자, 광고 시장은 뭐 온라인 광고는 굉장히 좋죠. 지금 모바일 광고, 온라인 광고 쭉 성장세 엄청난데, 두 개 합쳐 디지털 광고라고 하죠. 연평균 성장률이 뭐 13%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요. 쭉 우상향합니다. 모바일 광고만 떼어서 보면 모바일 광고는 거의 20%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성장을 크게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매출액을 보면
광고 플러스 비즈니스 플랫폼 있죠. 아까 CPA, CPS 같은 거 본 거 있죠. 그런 것들 성장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고요. 올해도 괜찮은 성장세. 자, 지금 중간에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톡비즈, 포털비즈 역시 성장세가 꾸준하고 여기 17% 정도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구글이랑 페이스북 비교해 놓은 건데 이건 좀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가 우상향하면서 이 성장세를 이어갈 때 이때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나 뭐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가는 많이 튀었고요. 이어서 계속 비슷한 얘기들인데 핵심적인 광고가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또 카카오는 톡비즈인데 성장률 자체가 30%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네이버는 한 10% 초반 내려와 있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톡비즈 성장세가 30% 좀 안 되는 그런 고성장을 주식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될 게 방송 광고 쪽은 좋지가 않죠. 뭐 SBS든 KBS든 간에 지금 뭐 영업 적자 수백억 대 나고 있거든요. 이 방송 광고는 안 좋고요. 이제 디지털 광고라고 하면 이제 보통 유튜브가 대표적이고 네이버, 카카오가 다 디지털 광고에서 성장세가 계속 있다. 전통적인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 쪽으로 그 파이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 광고 쪽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조금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이런 쪽의 투자는 조금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메신저 때문에 카카오톡 때문에 엄청나죠. 네이버가 전체적인 앱 이용 시간은 열세지만 뭐 쇼핑, 페이,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서 커머스 생태계 강력하죠. 뭐 보통 쇼핑을 할 때도 네이버에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네이버에 연계된 네이버에 추천하는 그런 제품들 사는 경우가 흔한데 지금 이제 네이버에 앱을 깔았을 때 스마트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식으로 광고가 뜨면 사람들이 이제 클릭하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플랫폼을 장악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어플에 앱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네이버보다 당연히 카카오가 절대적으로 높죠.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용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도 뭐 좋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앱 자체 순 이용자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앱의 총 이용 시간이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성장률 유지한다. 뭐 검색 광고 꾸준하게 앞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 CPS 이제 팔 때마다 단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쪽에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저항력이 크죠. 지금 이베이 코리아나 쿠팡보다 네이버 쇼핑 쪽이 매출 규모만 봤을 때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세도 앞으로 계속 괜찮다. 네이버 쇼핑도 이커머스 시장도 네이버가 괜찮다, 좋다라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핵심적인 플랫폼이죠. 체류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 샵탭, 톡스토어, 톡보드 광고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쭉 커지는 거죠. 실행당 평균 이용 시간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 광고 매출은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톡보드 광고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 상단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매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포털 광고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쪽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카카오톡 체류 시간, 이용 시간이 길어져야 매출이 따라 올라가겠죠. 자, 지금 모빌리티랑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도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핀테크 쪽이죠. 매출은 잘 괜찮게 나오고 있다. 신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톡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보셨던 대로 카카오톡 체류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톡보드 광고의 매출 추이가 앞으로 쭉 커질 거다라는 거고요. 하루 평균 뭐 5억에서부터 성장세가 중요한 건데 매출 자체가 그 파이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전망을 예상을 합니다. 비즈보드가 뭐냐면요. 돈이 되는데 여기 이제 상단에 노출되는 채팅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뭐 동영상, 이미지형 뭐 이런 식으로 쭉 광고를 붙이는데 이게 단가가 꽤 비싸죠. 이거 뭐 수십억의 광고비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즈보드만 보면요. 뭐 카카오 비즈보드 매출 성장 보시면 내년에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까지 연동하면서 이렇게 지금 플랫폼의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카카오톡을 메이저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노출하는 광고들이 다 돈이 되는 거죠. 진짜 돈이 되죠. 광고와 AI를 좀 접목시키는 앞으로 그런 상품 개선 및 고도화돼 있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매가 연결 확대되는데 앞으로 AI 추천, 이 유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빅데이터나 뭐 이제 AI가 분류한 다음에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광고 사용자, 유저에게 광고가 뜨면 아무래도 매출로 이어지기가 쉬우니까 광고 효과도 극대화되고 그럼 더 높은 광고 비용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비즈보드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과 관심사 트리거 분석을 통해서 관심을 끌만한 그런 광고를 제공하는 거죠. 이 플랫폼 광고 쪽은 두 회사가 막강하다, 성장세도 꾸준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광고의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보면 지금 AI 마케팅, 개인화 엔진,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위치 기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향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광고 시장에서 장악력을 계속 확대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디어 산업의 중심 컨텐츠 이쪽이 컨텐츠가 확실해야 영화든 미드든 MBA든 간에 핵심 컨텐츠가 광고를 끌어오는 상황이죠. 네이버 웹툰이 상당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카카오도 물론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이 컨텐츠가 광고를 유발을 시킨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도 이 컨텐츠 장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글로벌 웹툰 시장이 지금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요. 핵심적인 게 이제 일본이고,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이 있는데, 이 네이버 웹툰이 대박 났는데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글로벌 웹툰 네이버와 라인이 합작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지금 웹툰 관련 컨텐츠 시장을 네이버의 장악력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그 실적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작년 4분기에 500억 돌파했죠.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로도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K 컨텐츠 보면 올해는 이제 거래액 5천억 정도, 해외 비중 30%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여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액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성실이 좀 있었죠. 플랫폼 계속 만들고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키워나가고 있고요. 이제 영업 이 적자도, 영업 손실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북미 유럽 지역의 마케팅 투자 계속 지속돼서 비용적인 측면은 있지만 언제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길 바라고요. 북미 충성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 달에 결제하는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흑자 전환 하지 않냐라는 거죠.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글로벌 쪽에서는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하고, 네이버 웹툰 결제액 나와 있는 거 보면 내년에 지금 6,500억 정도까지 결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매출이 계속 커집니다. 이 K 컨텐츠에 선봉해서 투자 비용들을 이제 회수할 기간들이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고요.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 보면 해외 쪽에서 계속 커지고, 북미 지역 이용자 수 우상향하는 거 한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미리 장악을 해놓은 사람이 임자죠. 자, 지금 북미 시장 계속 이어서 보면 결제 금액 자체가 2배 올라갔고요. 작년 얘기죠. 내수 시장은 썩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 네이버 대박이 낮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는 게 보통 시장 평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올해는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 지분 역시 카카오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면 날수록,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는 건 지금 컨텐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네이버는 웹툰이 좀 중심이고 여기는 웹소설이죠. 주요 전략은 해외 시장 지금 확장,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장악을 했고요. 이제 카카오는 수익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수익성을 먼저, 퀄리티를 좀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는 공격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시장은 지금 네이버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손익분기점 예상하는데 내년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올해 상장 계획이 있으니까 상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체 컨텐츠는 지금 이런 네이버 웹툰을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갈 거고, 성장세 비교해 놓은 거 보면 카카오 페이지 역시 일 최고 거래액이 지금 많은 유저들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가 더 이 흐름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 실적 보면 지금 카카오 페이지의 영업 실적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영업이익도 작년에 흑자와 적자 차이고, 앞으로 네이버 웹툰이 조금 더 성장세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해외 장악력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컨텐츠 서비스 총계를 보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쭉 성장 중이죠. 연평균 성장률 40%까지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천장이 없죠. 카카오 페이지나 다음 웹툰 거래액도 일평균 올해 1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엄청납니다. 이 성장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팔로가 열리면, 지금 카카오 M 간단하게 보면 카카오 M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지금 카카오에서 하려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전담하고 있는데 할리우드스타, 스튜디오,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의 그런 컨텐츠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이버가 없는 게 이제 게임이죠. 카카오 게임즈 간단하게 보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8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하나의 컨텐츠로 보면 포트폴리오 괜찮은 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산업을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게 리니지, NC소프트를 빼고 나면 너무 이 트렌드에 예민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잘 보지 않는 쪽이 게임 쪽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또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게임도 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진한 검색이죠.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 냈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 장악을 통해서 나중에 파생되는 쪽에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다고 보면, 뭐 영업 매출 계속 나오고요. 지금 단순하게 이게 뭐 매출이 얼마냐, 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장악을 해 나가면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통계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계속 카카오가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남자, 저 같은 아저씨가 요일, 시간대별로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데이터 하면서 이게 저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기에 좋죠. 컨텐츠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영업이익 얘기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뺏기는 그런 정보들을 이 카카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은 무서운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면 그만이긴 한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 장악력이 커져가는 게 보이진 않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소비자한테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광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영상 2편에서는 이제 쇼핑, 그리고 결제 관련, 이제 핀테크, 데이터 3법,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미래,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왜 주가가 이렇게 튈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2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